안녕하세요. 소박한 대강부 인사드립니다. 최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뉴스가 많았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가 조작 의심 사례들을 모아가지고 한 군데 모아놓고 판단을 해보면 어떨까? 나중에 다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격 변동의 패턴만으로 주가 조작을 판별해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먼저 주가 이상 변동이라는 이 이상한 표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지금 알고 있는 잘 알려진 사건들에 대해서도 어떤 사건들은 주가 조작 혐의가 무혐의인 사건들도 있고 주가 조작 혹은 시세 조종에 혐의가 있다고 드러난 바가 없는 경우도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여기 유니텍 전자라고 있죠. 유니텍 전자가 이미 상폐된 기업인데 주가 조작이라고 의심되는 시기가 있었단 말이죠. 이때 2000년대 이 사건의 유니텍 전자 주가 이상 변동 사건의 결론은 뭐였냐면 박스넷이라는 유명 주식 커뮤니티에서 이 사람이 이제 먼저 이 선행 매매를 하고 게시글을 679건을 올린 거예요. 이렇게 커뮤니티에 글을 679건 올린다는 행위만으로도 이 유니텍 전자의 주가가 급등했다는 거죠. 2배 넘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뭔가 계좌를 가지고 거래한 것도 아니고 단지 그냥 게시글에 자기 의견을 올렸을 뿐인데 근데 이게 주가 조작으로 죄를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사람이 시세 조정의 죄를 받았다고 치더라도 그렇더라도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나는 게시글에 제3자의 입장에서 글을 올렸을 뿐인데 이거를 주가 조작의 혐의로 죄를 물을 수 있냐?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 위에 있는 리타어텍 같은 경우에도 2000년대에 이제 IT 붐을 뒤에 업고 유명한 인수합병 전문가가 계속 IT 기업을 사들여서 합병해가면서 해당 회사인 리타어텍의 주가가 20배가량 급등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도 그 인수 전문가가 물론 허위 과장 공시를 할 수는 있었는데 하는 그 해당 인수 소위 M&A 전문가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허위나 과장 공시라는 사실을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렸을 수는 있는데 근데 특정인의 타인의 계좌를 이용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거래를 해서 거래량을 끌어올렸다든가 이런 증거가 없으면 이건 그냥 전문가 혹은 권위에 의존해가지고 사람들이 투자를 한 거거든요. IT 붐이라는 시대적인 배경 하에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주가는 급등했지만 그렇지만 이거를 주가 조작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유로 제가 주가 조작 혹은 주가 조작 의심 이런 단어 대신에 주가 이상 변동이란 표현을 쓴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주가 이상 변동은 대체로 주가 이상 급등이랑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 이상 급락 같은 경우는 반영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주가 이상 급등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들이 있죠. 뭐 호재가 든다든가 좋은 뉴스가 뜬다든가 거래가 갑자기 늘어나서 사람들이 이거 몰려든다든가 혹은 뭐 이 회사의 뭐 자금력이 뭐고 뭐 기술력이 뭐고 이 사람들이 어떤 계약을 획득했다는 풍문들이 돌아서 등등의 이유로 갑자기 주식 가격이 주가가 급등하게 되는 거죠. 비유를 하자면 산불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주가 급등의 이유는 대부분의 누군가가 뭔가를 해서 방화를 한 거죠. 근데 가끔 자연 발생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화라고 이제 표현한 건 뭐냐면 누군가 발암물질을 들여와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매수를 유도하는 거죠. 근데 자연 발생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유니텍 전자 사례에서 보듯이 게시글을 막 올려서 풍문을 만든다거나 혹은 M&A 권위자에 의존해가지고 이 회사는 계속 인수하면 인수할수록 제대로 된 기술력을 갖추게 될 거다라는 뭐 이런 터무니없는 믿음 같은 리타텍의 경우도
이제 자연 발생에 가깝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해당 당사자들이 허위 공시나 과장 공시로 잘못된 소문을 냈더라도 이거는 간접적인 영향의 결과라서 자연 발생에 가깝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불은 내지 않았으니까. 산불이 났다면 직접 증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타인의 차명 계좌를 가져가지고 거래에 이용했다든가 등등의 거래에 관여한 직접 증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증거가 있다면 당연히 시세 조종의 죄를 물어야죠. 근데 직접 증거가 없다면 그러면 시세 조종의 죄를 묻기는 좀 어려운 거죠. 허위 공시에 대한 죄는 물을 수 있어도. 그래서 2010년에 있었던 요 기업에 대해서 여기다가 계좌를 댄 사람도 당연히 죄를 물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짤막하게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목적으로 과거의 사례들을 모아놓고 보려고 한다는 거죠. 이 18건이거든요. 18건의 과거 사례들이 있었다. 물론 더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례들은 18건이었다는 거죠. 해당 주가 조작 기간마다 가격 변동의 패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패턴을 모아놓고 그것들의 군집을 분류를 하면 이런 식으로 색깔로 나타낸 거죠. 빨강색부터 뭐 회색 뭐 등등 해서 갈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군집으로 소팅을 하면 이런 식으로 뭐 도이치모터스부터 사메인더스, CNK 인터내셔널, 뭐 리타워텍, 에디슨 EV, 루보, UCI 콜스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주가 조작 의심 사례들이 나온다는 거죠. 한 군집만 좀 뭉쳐서 보면 작년에 있었죠. 작년에 이제 서울가스, 선광, 삼천리 뭐 이런 애들이 대성홀딩스 이런 애들이 그 SG 증권발 주가 조작 사태 뭐 이래가지고 이제 뉴스가 나왔었죠. 그거와 비슷한 형태를 띠는 다른 사례들이 뭐 UCI 콜스라 루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영풍제시 뭐 이런 것들이 비슷한 패턴으로 가격 변동이 있었다. 다만 기간이 다른 거죠. 기간이 다르지만 비슷한 높이로 가격 급등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급락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슷한 가격 패턴을 보이는 것들을 군집으로 묶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군집으로 묶는 기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궁금하시면 이 웹페이지 와서 직접 이렇게 찍어 보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전 지식 얘기 드리면요. 미리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 DTW라고 있죠. DTW. 이게 이제 다이나믹 타임 워핑인데 이 DTW 알고리즘 하는 일이 뭐냐면 길이가 다른 두 개의 시계열 데이터의 유사성을 거리로 반환해 주는 역할을 해요. 비슷한 패턴이지만 하나는 짧게 발생하고 하나는 길게 발생했을 때 이 둘 간의 유사성을 DTW 알고리즘이 계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반환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길이가 다른 두 시계열 자료 간의 거리를 측정해 준다. DTW 알고리즘이. 그 다음에 이제 티스니는 제가 예전에 많이 얘기를 드렸죠. 티스니가 하는 일은 뭐냐? 이제 고차원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 자체가 아니라 이 데이터들 간의 거리 정보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거리 정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평면에다가 주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차원 데이터를 저차원 데이터로 축소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고 고차원 데이터를 평면에다가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티스니의 결과로 나온 배치 결과는 유사한 데이터는 가깝게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상이한 데이터는 가깝지 않게 배치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멀리 배치되면 걔네는 그냥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 주식 시장의 가격 제한 폭이
변경된 시기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코스닥 시장에 2005년 3월 이전까지는 가격 제한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15%였어요. 근데 2005년 3월부터 코스닥 시장에서도 하루당 가격 상하한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30%가 된 거죠. 2005년 3월 이전에는 급등 패턴이 일당 많아봤자 15%였다는 거예요. 15%, 15%, 15% 이런 식으로. 근데 2005년 3월 이후로는 이제 30%, 30%, 30% 이렇게 급등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국내 주식시장의 가격 제한폭이 바뀌었다. 과거에 바뀐 시점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영향을 끼치는 게 뭐냐면 우리가 1단위 가격 변동 데이터를 쓸 수 있지만 문제가 발생하는 게 2005년 3월 이전에 가격 변동에서는 1단위가 15%까지밖에 급등을 못했는데 그 이후의 자료들은 이제 15%를 뛰어넘는 것들이 생기죠. 그래서 데이터 간의 그 환경이 달랐던 거죠. 데이터가 발생하는 환경이 달랐던 거를 어느 정도 상쇄시켜 주고자 그 대신 주 단위 가격 변동을 사용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사소한 얘기 드리자면 3일 정도 짧은 기간 동안 발생한 뭐 시세 조정 의혹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가격 변동은 포함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 단위 가격 변동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DTW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고 그 거리 데이터를 가지고 티스니를 이용해서 지도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알고리즘과 주 단위 가격 변동 데이터를 사용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린 거고요. 여기는 그렇게 막 자세하게 얘기할 건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냥 생성 과정을 이제 플로우 차트로 표현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이상 변동 가격 데이터가 있고요. 14개. 그다음에 현재 상장 종목의 가격 데이터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2727개가 데이터가 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원본 데이터들을 가공을 해서 한 종목마다 한 개의 대표 시계열 데이터를 찾고 이제 각 종목이 한 개의 시계열 데이터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2745개의 시계열 데이터가 완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조합에 대해서 DTW 거리 정보를 계산하면 이 2745개 곱하기 2745개 조합의 DTW 거리 데이터가 되고 이 거리 데이터들을 티스니에다가 입력을 하면 그러면 2차원 평면에 2745개의 종목이 배치가 된다. 그래서 최종 지도를 완성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지도가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요. 이 지도의 사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마우스 드래그로 이렇게 영역 이동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부분에 이제 위치로 이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휠로 줌인 아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휠로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색깔 있는 원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내가 마우스를 올린 종목과 그 종목과 가장 유사한 시계열 데이터를 가진 것으로 판명된 종목의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예로 보여드린 게 제 삼천리와 서울가스의 가격 변동 패턴이 매우 유사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점선이 그어져 있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 드렸던 DTW 알고리즘이 동작해서 나온 결과를 보여드린 거예요. 선이 맞닿은 부분이 서로 이제 정렬이 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선이 맞닿은 부분들이 같은 점으로 정렬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두 패턴의 거리가 이 두 종목의 거리가 가장 가까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우스로 옮겨가면서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 웹페이지에 오시면 직접 여기 해당하는 18건 혹은 그 주변부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시계열 데이터가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거를 제가 여기서 다 얘기 드리긴 힘들 것 같고, 그 대신에 제가 확인해 본 결과에 대한 해석을 좀 드리고 제 개인적인 결론을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지도를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세 개의 군집이 유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세 개의 군집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유형에 해당하는 게 대략 30주 이내의 기간 동안에 상승과 하락을 한 번씩 경험하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낮은 봉우리 생성 후 하락,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실제 결과를 보면 30주 내에 상승과 하락이 다 있었고, 그 다음에 상승의 폭이 많으면은 3배, 적으면 2배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은 봉우리를 만들고 떨어지는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짧은 기간이고 짧은 기간 동안에 상승 하락폭이 작다라는 점에서 당연히 다른 종목들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패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한 2년 넘게, 1년 혹은 2년 넘게 이제 완만한 상승 구간이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높은 봉우리가 생기고, 그 다음에 급격한 하락을 보이는 패턴, 이 2번 그룹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세방이라든가 삼천리 뭐 이런 것들 보시면 상당히 장기간 동안에 조금씩 계속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급격히 떨어져서 원래 상승하기 이전 가격을 돌아오는 형태, 이런 형태로 돌아오는 유형이 있다. 그거를 이제 여기서 2번 패턴이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패턴을 보시면 1년 정도 등락을 반복하는 경우, 어느 정도는 상승하긴 하지만 등락을 어느 정도 반복하면서 여러 봉우리를 만들고 재료가 소진 후 하락하는 형태. 근데 이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문제를 찾아서 급락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급락하는 대신에 조금씩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매하게 재료 소진 후 하락이라고 써놓은 거고요. 예를 들어 보면 이제 3회 인더스라든가 혹은 옵셔널 캐피탈, 그 다음에 에디슨 EV, 그 다음에 CNK 인터내셔널, 이런 패턴들 보시면 아주 짧은 기간에 막 급격히 오른다거나 혹은 지속적으로 오른다거나 이런 패턴보다는 상승과 하락을 어느 정도 반복하다가 마지막에 뭔가 결론이 났을 때 이제 하락하는 형태로, 상대적으로 점진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고 급락할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약간 조금 덜 인위적으로 보이긴 하죠. 이쪽이 이제 과거의 사례들이 많다는 거, 과거에 우리가 정보의 공유가 좀 미흡할 때, 그때는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들은 정보를 알고 모르니까 변동이 더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기존의 이상 주가 변동 사례들 18건, 이 이상 주가 변동 사례들이 군집의 외곽에 위치한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지도상에서 표현을 하면 군집이 이렇게 있고 하림지주가 외곽에 이렇게 위치하고 유니텍전자가 외곽에 위치를 하죠. 군집이 이렇게 있고 도이치모터스가 외곽에 위치하고 CCS가 외곽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군집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리타어텍이 외곽에 위치하고 에디슨 이브가 외곽에 위치하고 옵셔널 캐피탈이 외곽에 위치하죠. 3회 인더스가 외곽에 위치하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까 티스니가 지도를 만들 때 비슷한 애들을, 유사한 애들을 가깝게 배치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외곽에 위치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변에 비슷한 애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없어서 계속 밀려난 거예요. 비슷한 애들이 많은 그룹에 의해서 밀려난 거죠. 뒤로. 밖으로 밀려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화는 무슨 얘기냐면 군집의 안쪽에 배치되더라도 주변에 공간이 널찍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보여드리자면
도이치모터스를 예로 들면 이 주변에 점들이 마치 얘네를 멀어지고 싶어 하는 것처럼 이게 다 떨어져 있죠. 이런 식으로. 쉽게 비유를 하면 이런 거죠. 친하지 않은 친구가 그러니까 유사하다는 걸 친하다고 표현하면 조금 덜 친한 친구들이 어느 정도 많아서 안으로 배치된 거지, 서로 이렇게 세워놓고 보면 서로 거리를 멀리 하는 거죠. 별로 안 친하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이상 주가 변동 사례들이 상당히 독특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상치라는 표현에 딱 맞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게 정상적이진 않고 자주 발생하지도 않는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약간 과장된 표현을 하자면 티날 정도로 과하게 흔치 않은 노력을 한 거예요. 뭐 주가 조작 의심 세력이든 뭐든 간에 뭐 허위 공시를 하든 계좌를 이용하든 뭐든 간에 과하게 흔치 않은 노력을 했고, 그 결과물이 과한 주가 급등과 과한 주가 급락으로 이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놈들이 있었기 때문에 18건이라는 사례가 모일 수 있었던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실제로 주가 조작 세력이 있더라도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하지 않고 조금씩 장작을 쌓으면서 조작을 하는 세력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여기 나온 사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참 특이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특이한 짓을 2020년에서 2023년까지 그거를 몇 건을 해먹었으니 터질래 안 터질 수가 없었던 거죠. 작년에 터졌던 거. 사실 오늘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무척 힘들었어요. 이 데이터로 보건데 그 18건의 사례들은 정말 독특한 경우였고, 기존에 있는 여러 흔한 경우들 간에 뭔가 유사한 패턴을 찾기가 어려웠고,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결론은 그래요. 가격 변동만으로 주가 조작, 시세 조종을 판별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고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가격 패턴만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판단할 수 없다면 상대적으로 계속 상승한다거나 급등한다거나 뭐 이런 패턴에 대응하지 말라는 걸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걸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격 정보보다는 가능한 한 재료와 품질에 집중하는 게 좋겠죠. 재료라고 하면 실제로 뭐 어떤 기술이 있다든가, 실제로 어떤 계약이 이루어져서 뭐 저렴하게 물건을 공급받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 물론 이게 확인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러면 시간이 걸리는 대로 기다려보는 것도 답이 되는 거죠. 현실에서 아까 주가 조작 사례에서 보듯이 뭐 예를 들면 보물선이 나오고 뭐 다이아몬드 강산이 나오고 뭐 석유가 나오고 뭐 등등 해가지고 일확천금의 기대치를 측정해 보면 실제로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죠.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사례가 뭐 100건이 있었는데 한 2건 정도가 뭐 성공적이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투자를 거기다 하시겠어요? 그거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물론 아주 소액을 투자할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막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막 매달리고,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막 패닉에 휩싸여서 팔고, 그러면 가격이 휘둘리는 사람 많아지면 결론적으로 전체 시장도 퍼지해지겠죠.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막 그냥 랜덤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돌아갈 거예요, 시장이 점점. 뭔가 방향성이 없고 그냥 도박장 같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약을 드리자면 가격 변동만으로는 판단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참고 자료로 아까 얘기 드린 알고리즘 2개, 그 다음에 거기 사용한 파이썬 모듈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비슷한 작업을 수행하고 싶으시면 참고 자료를 확인하셔서 한번 직접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여기에 파생적으로 해볼 수 있는 다른 것들도 있겠죠. 이제 예를 들면 고점까지의 상승만 패턴으로 해가지고 유사한 패턴이 나왔을 때 실제 그 고점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통계를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급등 패턴이 수익률로 연결되는가 이런 것도 한번 계산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